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한 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시간, 온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특별히 할머니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손자들하고 손녀하고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이래 배웅, 헤어지는 시간. 서로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고 이럴 때 배웅한다든지, 서로 이제 떨어져야 될 시간, 요래 될 때, 전화한다든지 할 때, 전화로 통화하게 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하는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많이 하는 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했어.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이제 들어보면 그러거든요. 여러 사람 말하더라고요.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래. 엄마 말 잘 들어라. 응?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들어라. 엄마 말이 먼저 나와요.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어라. 가만 보면요. 응? 그게 이제 제일 보편적인 말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잘 들으라는 건가? 이인 거죠. 얼마나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잘 들으라는가? 그런 내용이냐? 또 한편은 잘 되려면은, 그야말로 편안하게 지내려면은, 애들은 모르는데, 엄마, 아빠 말 듣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괜히 엉뚱한 사람 말 들어가지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도 우리가 그 말을 워낙 보편적인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잠깐 돌려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엄마, 아빠의 말을 아이들이 들을 게 있고,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라도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이 다 좋은 말이고,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가? 이거는 생각도 안 하죠. 무조건 관계성 때문에 관계. 엄마나 아빠, 즉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는 부모가 말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그래도 가장 그 자녀가 살아가는데 안전한 말이 될 거다 하는 것은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과연 그 말을 들어야 아이가 살 수 있는 말이냐? 아이의 존재, 아이의 어떤 안전에 정말 적합한 말을 하는 엄마냐? 하는 아빠냐? 아빠의 말이 정말 들을 수 있는, 나 낳고 아빠의 어떤 말이면 어떤 말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빠의 말, 엄마의 말, 여기 하나 이거
전체를 다 뭉그려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이 말을 듣는 아이에게 한 번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을 때하고 이 어떤 강도가 어떻게 될까? 한 번 듣고 두 번 들은 거 세 번 듣고 이러면은 그동안에 안 들었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구나. 내가 그만큼 저리 할머니나 저렇게 인사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엄마 말 들으라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뭉클뭉클 생각나는 말이 되느냐? 안 그러면 엄마 말 들으라, 아빠 말 들으라. 이거는 하도 많이 들은 지나가는 인사.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것에 정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만 귀에 듣지도 않고 그냥 이제 끝날 말이구나. 저 말 나오면 이제 끝나는구나 하고 그냥 그러면 지나치는 말이 되는가. 그 엄마 말 들으라, 아빠 말 들으라, 부모 말씀 잘 들으라 라고 말하는 이 말에 듣는 사람, 부모의 입장,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 이걸 고려하면요 이것처럼 책임 없는 말이 없는 거죠. 정말 책임 없는 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사로서 주어지는 말, 아이에게 잘 되란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에게 잘 되라고 할 수 있는 말치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말치고는 정말 다시 쭉 담아야 될 내용이 있다든지 새로운 말이다. 그거 정말 한번 새겨들어야 된다. 이렇게 할 가치 있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걸 한 번 더 다시 돌려보면요. 손자, 손녀들이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듣고 반발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반발하면 어떠냐? 반발한다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 말씀 잘 들으라, 엄마 말 잘 들으라 라고 말을 할 때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엄마 말씀 잘 들었어요? 아빠 말씀 잘 들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대응할까요? 마찬가지 다른 데로 하면은 엄마 말씀 들으라, 아빠 말씀 들으라, 잘 들으라라고 할 때 엄마, 아빠에게 오히려 이제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있으니까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잘 들었어?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잘 들었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될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변화가, 어떤 아이는 말은 그냥 쉽게 던지는 것 해도 부모가 그 말을 들을 때, 할머니가 그 말을 들을 때요, 답을 할 내용이, 막상 답을 할 내용이 있을까, 이게. 그게 엄청난 이게 충격이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지나치는 말인데, 이걸 거꾸로 역으로 돌려가는 말이 되어버리면은, 상대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이 되면서, 결국 그 충격이 개인이 그 충격을 들으면은 그래요.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치고 너무 허무한 말, 너무 참 책임 없는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부모 말씀 잘 들으라 했을 때,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준 할머니일까? 그 손녀들에게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해준 할아버지일까? 라고 할 때는요, 아마도 손자, 손녀에게
손자, 손녀들하고 관계가 옛날 이야기 해줄 관계라면은 절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부모 말씀 잘 들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없다간 그건 또 두려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이야기, 지금까지 제가 옛날 이야기 하는데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같으면은 분명히 손자들에게 부모 말씀 잘 들으란 말을 안 한다 했는데 그 말 이면에는 제가 하는 이 표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옛날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 거짓말 이야기, 이걸 잔뜩 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준 옛날 이야기가 순전히 자기 경험도 아니고, 자기가 살아왔던 거 아니고, 지금 있는 자기의 삶의 내용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어떤 죽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도 아니면서, 그냥 옛날 얘기 해달라니까 없는 이야기, 그저 지어내갖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 보낸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옛날 얘기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면은 손자들에게 아버지 말을 들으라, 엄마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이 어찌 되나? 자기가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준 게 이거는 나름대로 거짓말이다. 아이에겐 거짓말이니까 너는 이 손 할아버지 할머니 말은 거짓말이니까 엄마 아버지 말이 니한테는 더 정확할 거고 바른 말이 될 것 같으니까 뭐 바른 말이다 안 말이 이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말 들으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구도상 본인이 뭐 설명을 해서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그게 굳어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그저 손자라고 하는 그 자리 관계 때문에 옛날 이야기 해준다 하는 것에서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떠돌아대는 이야기를 그냥 많이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무슨 말을 듣고 자라야 되는가 할 때는 어떤 내용이 없다니까. 자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자에게 해줄 말이 거짓말밖에는 행기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기대되는 것으로서 엄마의 말이나 아빠의 말에 아이가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다져주는 게 아닌가. 제가 지금 이 말할 자체가 어때 논리적으로 너무 비하겠다, 너무 터무니없다. 아마 그렇게는 아닐 거예요. 한 사람 불러놨고 손자, 손녀들 이래 인사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마주 대하고, 그래서 당신의 과거가 어떻고 어떤 이야기 했고 이런까지 안 하더라도, 이런 옛날 이야기라 하는 이걸 통해서 나도 손자가 있고, 참 이렇게 관계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 관계를 이래 보면서 손자, 손녀들에게 엄마 말 잘 들으라, 아빠 말 잘 들으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 입장은 그래요. 나도 애들을 키울 때, 아이를 키울 때 열심히 키웠지만은 그 키운 아이가 지금 내가 할아버지 돼가 있고 또 아이를 또 두고 있는 아들, 딸들을 보면서 이 아들을, 딸들을 내가 잘 키웠다. 내 말을 해가지고, 내 말을 듣고 잘 자랐다. 이럴 자신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손녀들에게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들으라. 아빠 말 잘 들어야 뭔가 일이 되고 엄마 말 잘 들어야, 학교 선생님 이야기 잘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정말 참 빈강정 같은 그런 말들이 된 같은,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자들하고 부모들하고 지내는 거를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내 아이들이
손자들을 잘 키우고 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봐가지고 잘 키우고 있다. 잘 될 것이다. 절대 그렇게 못 봐요. 절대 그렇게. 분명히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니야말로 이런 옛날 이야기 관계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할머니가 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할아버지가 있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보고와 같은 보고를 우리가 다 두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나 아들, 딸들이 그 자녀를 기르면서 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어라. 옛날 이야기 좀 들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그 의미가 있어서 너희들 반드시 할아버지 있을 때, 할머니 있을 때 옛날 이야기 좀 듣도록 해. 응? 그걸 가치 있게 아이에게 권하는, 자기 아이에게 권하는 아들, 딸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가정마다 부모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가 다 있는데 아이를 기르는 당사자 되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걸 몰라요. 그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음으로써 자녀 교육에 주는 이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얼마나 귀한지, 할아버지의 말, 할머니의 말, 이게 얼마나 가정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걸 붙잡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자기가 현재 부모가 그가 배운 학적인 지식, 살아왔던 환경들 총동원해서 세상에서 현재 자기가 기른 아이가 현재 자기 집에서 자란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이고 둘도 없는 가정환경을 자기는 시킬 수 있다. 자신이 가득한 거예요. 자신감이 가득해요. 어느 아이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자기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환경에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말하는 모든 어떤 행동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호관계 이런 내용이요. 각 가정에서 최상의 그 수준에서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으로 가득히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사는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실제로 자라서 세상에 나와서 턱 만나면은 그 아이 또래들끼리 모이고 아이들끼리 모이고 이런 모인 이 과정을 거쳐서 10대 보내고 20대 보내고 30대 그 아이가 자랐어. 또다시 결혼해하고 사회활동에서 막 가정 가진 채로 또 돼서 나이가 들어서 장년 그리고 노년으로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면서 내가 이제 살아온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들이 나에 향해서 베풀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공력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세상에서 살펴볼 때 부모의 수준에서만 부모의 말만 듣고 자라가지고는 세상에서는 어디라도 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어떤 적용점을 보면요. 그 자녀가 세상에 적용하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것도요. 참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된다 하면 그거는 좀 이상하지만은 거의 미미해요. 거의 미미하다니까. 거의 영향을 못 미쳐요. 아이와 관계를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려야 돼요. 아이가 자라면서 지금 현재 아이가 자라는 이 과정에 자라는 아이의 가정에 엄마의 말이면 다 들을 것 같은 정말 참 무슨 말이어도 다 들을 것 같은 아이의 시기는 몇 살 때일까? 아이가 전 인생에서 부모의 말을 들었고 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그것을 꼭 붙잡고 있을 때가 도대체 몇 살 때일까? 귀로 알아들을 때일까? 안 그러면 5살 이후가 돼가지고 이제 지가 지발로 얼마든지 뭔가 행동을 할 때 그때 부모의 말 같으면 정말 참 들어야 되는 그런 말로 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던 일을 멈추고 부모의 말이 이랬는데 내가 이래가 되느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도대체 어린애에게 몇 살 때부터 그게 나타날까? 이런 건 전혀 고려 안 해요. 전혀 고려 안 해요. 그러면서 가정에 자기가 기르는 아이가 자기가 기르는 방법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을 최상의 어떤 가정 환경으로 교육 환경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제가 이런 없는 이야기를 가정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애 하나 있는 거나 애 둘 있는 거나 애 셋 있는 거나 애가 크면서 부모가 가지는 애와의 관계를 아이를 가장 잘 교육시키겠다고라는 가장 잘 케어, 가장 잘 돌볼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지금의 그 아이가 결국 자기가 되고 그 아이가 결국 할아버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게 귀할까? 개인이 얼마나 그 영향 미칠까? 이거는요, 추호도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애가 뭔가 요구하면, 지금 당장에 뭔가 요구하면은 그 요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래 할 건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최상의 좋은 조건을 자기 나름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거 맞춰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나라 1000만인 인구 중에서 1000만 가정을 하자. 1000만 가정, 4천만에 1000만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1000만 종류의 가정교육을 받아오는 거예요. 종류 자체가 너무 다양해요.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의 생각 때문에. 아이가 배우는 그 내용은요, 부모의 생각 따라서 다 틀리는 거예요. 그 가치관 따라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옛날 이야기의 자리가 이게 어떤 자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생각하는 가치하고 부모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접목할 수 있는 엄청난 환경이죠. 근데 이걸 자녀들이 손자의 엄마 되고 아버지 되는 자녀들이 이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